승명여자대학교는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으로서 창학 114주년을 맞이한 황실학교예요. 와! 승명여대 하면 뭐니뭐니 해도 바로 이 눈송이 캐릭터죠. 해리포터에 있는 호그와트가 있듯이 승명여대 하면 바로 스쿠와트죠. 수업이 끝나고 내려오며 보이는 벚꽃과 엔서울타워는 굉장히 예술이랍니다. 와! 안녕하세요. 올해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20학번에 입학하게 된 박연주입니다. 저는 진로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경찰, 행정공무원, 그리고 마지막 사회복지정책연구과까지 정말 많은 꿈을 꿨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부터는 학급 임원이나 학생 자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행정공무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사회복지정책연구가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부터는 조금 더 진지한 학과 선택이 필요했어요. 저는 사회복지학과에도 관심이 있었고 행정학과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과도 얘기를 나눠보면서 행정학과라는 학과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배울 수 있는 학문인 만큼 미래의 정책을 계획하고 실현시켜 나갈 저에게 잘 맞는 학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행정학과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내에서 에그리나라는 봉사 동아리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독거노인분들을 자주 만나 뵙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독거노인분들과 중증 장애인분들의 고독사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고독사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독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 알림 센서라는 그런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오작동이 많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개선된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그룹 리빙이나 컬렉티브 하우스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면 노인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 거주지를 만들면 조금 더 편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사회탐구 시간에 배우는 그런 개념들을 실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회문화 시간에는 제가 관심이 있어하는 보편적 복지나 아니면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요즘에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선별적 복지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돈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의견들이 정말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선별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은 모두에게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지만 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아니라 명품을 사거나 아니면 에어팟을 사는 등 이런 사치로 쓰인 우리들의 돈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다면 조금 더 좋게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선별적 복지로 이 돈이 쓰였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치법정 동아리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했었어요. 사실 이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지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 저 친구 진짜 불성실한 친구다 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었어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자치법정에 자주 오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지각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일찍 직장에 나가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어린 동생을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후부터 이 자치법정이라는 취지 자체가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조금 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나는 너무 처벌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사전 면담 제도라는 것을 요청했어요. 이 제도는 자취법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친구들에게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이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내려주는 제도였어요. 이 제도를 실시하고 나서부터 무겁기만 했던 자취법정의 분위기가 조금은 화기애애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 매점에는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유기농 과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매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 고객층,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메뉴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매점 앞에서 가장 원하는 매점 메뉴가 무엇인지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금의 친구들이 열광하고 있는 맥반석 계란과 시리얼 그리고 우유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제가 수시 지원할 대학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선적으로 제가 지원하고 싶은 행정학과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학교의 인재상과 내가 많이 닮아 있는지였어요. 어떤 학교를 지원할지 고민하던 중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연주야, 너는 리더십 활동이 많으니까 여성 리더십을 강조하는 숙명여자대학교에 참 어울릴 것 같다. 한번 지원해보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100% 합격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질문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접이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숙명인재전형 2 전형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실제 면접에서는 학생부에 나와 있는 자취법정에 관한 꼬리 질문이 4-5개 이상이 나올 만큼 사실은 쉽지는 않았던 그런 면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소에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를 원픽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연구가의 자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고3 친구들 많은 걱정이 있을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2학년 때까지 했던 활동들을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정말로 지원하고 싶은 학과는 무엇인지 또 나에게 맞는 전형은 무엇인지 생각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은 내년 이맘때쯤에는 캠퍼스를 거닐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화이팅! 숙명여자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은 정원 내외 총 2,375명으로 수시 전형으로 69.9%를, 정시 전형으로 30.1%를 모집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심사 기준이 궁금할 텐데요.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탐구 역량,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3개의 평가 항목에 대해 전형별로 반영 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숙명인재원 서류형 전형은 50%, 30%, 20%가 반영이 되고 숙명인재2 면접형 전형과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은 30%, 50%, 20%가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학업 역량이 아닌 기본적인 학업 수학 역량을 확인하고 지적 호기심, 탐구 활동, 자기주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탐구 역량을 평가 항목으로 한다는 점이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3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첫 수험생들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수 과목 수라든지 특정 과목의 이수 유무만으로 유불리는 없습니다. 숙명여대에서는 진로 진학을 위한 학과 탐색 가이드를 통해 교과목 선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선택교과 맵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숙명인재원 서류형 전형의 2020학년도 경쟁률은 평균 11대1 정도를 나타냈고 인문계열은 모집 정원의 2.5배수까지, 자연계열은 2.2배수까지 합격했다는 점을 참고하여 학교 생활에 충실한 가운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며
적성과 소질을 개발한 학생들이라면 주저없이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숙명인재2 면접형 전형은 모집 정원의 4배수 인원에게 면접을 통해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과 면접 시험을 수능 이후에 실시하므로 정시 모집까지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전형의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비 눈송이 여러분, 3월에 새송이로 만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얘들아, 대학은 어디? 숙명여대. 여러분, 숙명여대로 오세요. 솔직히 우리 숙대 다니면서 밥 걱정은 할 필요 없지 않아? 맞아.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맛집 투성이잖아. 교문에 딱 나오면 그때부터 완전 밥 먹을 때가 최고지, 최고지. 심지어 그 우리 숙대 입구 기준으로 이제 신호등을 건너가면 거기서부터 요즘 뜨는 핫플인 후암동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 가면 맞아. 미슐랭 가이드 맛집들도 있고 예쁜 카페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숙명여대 맛집 지도도 있잖아. 우리 숙대인들이 맞아, 만드는 거. 맞아. 너 장학금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근데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성적 장학금을 주는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성적 장학금이 15% 이상 주니까 딱 이제 한 20위권에만 들어도 난 장학금 받을 자격이 충분해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지. 사실 우리도 좋은데 약간 엄마 아빠한테 약간 효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맞아. 장점이 있지. 그 말고도 그 우리 학교 스노웨이 시스템 해서 막 진로 탐색도 하고 교수님하고 상담도 하고 특강도 열잖아. 그거 들으면 마일리지도 쌓이고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학교에서 돈으로까지 환산해 주니까 맞아. 나는 진짜 너무 좋은 말지 것 같아. 쌓는 재미가 쏠쏠하지. 맞아.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 옆에 이 발을 만지면 숙대 올 수 있다고? 엥? 진짜? 그럼 내가 여기 왔는걸?